안녕하세요. 라디에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MRI의 다섯 번째 시간으로 MRA와 EPI, 펑셔널 이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스페이스 영상의 공간이라고 했죠. 자, 앞전 시간 한번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자, 이 K-스페이스를 하나씩 채워나가는 것을 뭐라 했죠? 스피너코 방식이라고 했죠. 하지만 하나의 K-스페이스를 쭉 채워나가는 것을 패스트 스피너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K-스페이스는 이런 구조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K-스페이스의 이 중심 부위죠. 자, 이 중심 부위를 봤더니 이상부호와 이상축, 이상부호와 이 기울기가 적죠. 그 대신 신호의 크기가 큽니다. 그리고 대조도 좋습니다. 하지만 대조도 좋은 만큼 낮은 공간 불행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이 바깥쪽, 자, 이 바깥쪽은 이상 부하의 크기가 큽니다. 기울기가 당연히 크죠. 기울기가 크기 때문에 신호 크기가 작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중심 쪽은 대조도가 좋지만 이 바깥쪽은 공간 불행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세부적 묘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K-스페이스의 중심과 바깥쪽의 차이점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다른 말로 결론적으로 K-스페이스 중심은 이상축과 주파수 축을 따라 높은 진폭을 가진 신호로 나타내는데, 자, 이 기울기가 작은 이상부와 경사자석에 의해서 낮은 공간 불행을 가진 데이터로 채워진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조직의 대조도 차이는 크다겠죠. 반대로 K-스페이스의 바깥쪽은 이상축과 주파수축의 기울기가 어떻겠죠? 작다겠습니다. 작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큰 이상부와 경사작에 의해 높은 공간 불행을 가진 데이터로 채워진다 했죠. 이 차이 한 번 더 보시고요. 자, 다음은 MRNGO입니다. 자, MRNGO는 TOF와 PC로 나뉩니다. 타임 오버 플라이트, 그 다음에 페이스 컨트라스트 이펙트. 그래서 TOF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동맥을 볼 때는 TOF, 정맥을 볼 때는 PC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TOF는 유속 신호 증강 효과와 혈관이 아닌 곳에서 나오는 신호를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2D TOF, 3D TOF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PC는 이상의 시프트 현상, 즉 유상 분산을 이용한 2D PC, 3D PC가 보입니다. 그래서 주로 MRA는 TOF를 많이 이용하는데 TO보다는 매우 짧은 RF를 주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포화되어서 작은 신호를 내게 되는데 이걸 MIP의 과정을 거쳐서 영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TOF는 PC보다는 속도가 빠릅니다. 단 지방 성분이 나타나는 단점이 있겠죠. 그 영상을 보면 자, 이렇게 2D TOF를 만들어서 MIP 기법으로 되게 이렇게 만들어내겠죠. 자, 반대로 3D TOF는 영상을 다 만들어서 하나로 MIP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럼 회전도 가능하면서 이런 혈관들을 관찰할 수 있겠죠. 이걸 3D TOF MIP 영상에 나옵니다. 다른 말로 MRA라고 하죠. 그래서 흔히 MRA라고 하는 것은 TOF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2D TOF는 혈류의 속도가 느린 경우에 유용하고 3D TOF는 혈류의 속도가 빠른 경우에 유용합니다. 주로 우리가 MRA 하면 이 뇌동맥을 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영상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MRI PC입니다. 유상차에 의해서 생긴 것을 영상한다 했죠.
자, 이 PC 방법은 혈루 속도하고 혈루의 방향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두 번의 영상을 얻어야 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는 혈류 속도가 같다면 이 아테리 동맥과 정맥 베인이 함께 나오는 단점도 있죠. 그럼 이렇게 보면 동맥도 보이지만 뭐 정맥도 보여서 영상이 약간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TOF에서는 이 부분만 보였지만 이번에는 PCA에서는 전체가 같이 보인다는 거죠. 아까 TOF하고 영상이 확연하게 다르죠. 예, 정맥도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영상이 이렇게 흔들린 것처럼 아니 또는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흔들린 영상이 아니라 PC 기법을 이용한 MRA라는 거죠. 이건 3D PC MRA입니다. 영상. 예. 자, MRA PC 기법은 2D PC는 시간이 빠르다. 그래서 주로 3D PC의 스카우피를 활용하고 3D PC는 느린 혈류의 묘출이 용이하지만 동맥과 정맥이 함께 나오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영상을 좀 눈여겨 보셔가지고 아 이게 2D PC구나 아니면 3D PC구나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A를 할 때는 이 사전 포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영상을 뭘 말하냐면 지금 3D TOF 방식을 말합니다. 자, 사전 포화라는 게 뭐냐면 동맥과 정맥 중에 동맥을 검사하는데 정맥이 영상에 나오면 내가 보고자 하는 부위인 동맥 부위를 자세히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전 포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 방식인데요. 자, 이 방식은 TOF 방식입니다. 자, 이 방식은 PC 기법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사전 포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예. 그 사전 포화를 어디 시킬 것이냐. 자, 먼저 자, 이쪽 동맥을 관찰한다 했을 때요. 윌리엄스 사클 쪽으로 본다 했을 때 사전 포화 위치를 이쪽으로 했어요. 자, 이런 경우는 동맥이 영상을 주고 정맥 쪽 돌아 나올 때 다시 한번 RF 펄스를 맞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회복이 안 된다는 신호는 신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맥 영상만 받아내겠죠. 예, 그래서 이걸 사전 포화랍니다. 반대로 자, 이쪽의 영상을 얻어내기 위해서 스캔했어요. 근데 사전에 포화시켰어요. 어때요? 동맥 들어갈 때는 사전 포화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통과돼서 정맥 올 때 신호를 받아내기 때문에 이런 정맥 영상이 주로 나타나죠. 그래서 사전 포화를 어느 위치에 시킬 것이냐. 당연히 TOF니까 정맥이 있는 부위에 사전 포화를 시킨다. PC 기법은 동맥 쪽을 사전 포화 시킨다. 이 방식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을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동맥과 정맥. 자, 심장 쪽에서 머리 쪽으로 흐르는 혈액을 동맥이라고 하죠. 한 바퀴 끝에가 마출 혈관까지 갔다가 다시 심장 쪽으로 복귀하는 것을 정맥이라고 하죠. 이 차이를 보이는 것 때문에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EPI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코 플래너 이미지라고 해서 자, 패스트 스피너코 방식은 한 TR 내에 여러 개의 ETL 즉 제자하 펄스를 주면서 여러 개의 영상을 얻어내서 스캔 타임을 단축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180도 RF 펄스를 패스 에코딩 숫자만큼 가하면 한 번에 모든 영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횡자하가 모두 끝나기 전에 모든 영상을 얻기에는 180도 RF 펄스 자체만으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얻어내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 EPI 기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G 기법과 흡사할 수 있습니다. 자, 180도 RF 펄스를 준 대신 GR을 이용한다고 반대로 EPI는 한 번에 RF를 주고
그라디엔트를 빠르게 반전시키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 시도 타는 것처럼 이게 왔다 갔다 하죠. 신호를 계속 받아내겠죠. 한쪽으로 여기서 받고 네거티브 포지티브 신호 받고 연속적인 에코를 받아낼 수 있겠죠. 그럼 상당히 신호가 빠르겠죠. 네, 신호 받아내기 때문에 당연히 스캔 타임도 짧겠죠. 그래서 한 번의 TR 동안 모든 정보를 얻고 나서 영상을 끝내는 방식을 EPI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핀 에코 EPI 있고 그라디언트 에코 EPI가 있습니다. 자, 90도, 180도 후에 그라디언트로 반전시켜서 신호를 받는 것을 스핀 에코 EPI라고 하고, RF 펄스 후에, 근데 이게 알파도라 했죠. 알파도 들어가면 무조건 G 기법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를 반전시켜서 에코를 생성시키는 것을 그라디언트 에코 EPI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EPI는 어디에 이용을 하냐가 이게 중요하겠죠. 예, 이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EPI는 먼저 확산 강조 영상, 다른 말로 디퓨전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내경색 검사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물의 미세한 움직임, 확산이 되고 있냐, 되고 있지 않냐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류 강조 영상, 퍼퓨전입니다. 퍼퓨전. 그래서 조영제를 이용해서 국소의 불균일 자기장 측정한 거고, 그다음 뇌혈류량을 검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능 검사, 펑셔널 이미지라고 하죠. 그래서 외부 자극에 대한 이 DNA 피질 신호 변화를 보는 것을 기능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PI 이용 분야는 디퓨전, 퍼퓨전, 뇌혈류량, 그다음에 펑셔널 MRI 네 개가 기본적으로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디퓨전, 가장 많이 임상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확산 강조 영상이 국가고시에 출제될 빈도가 높겠죠. 그래서 디퓨전 MRI 보면, 자, 정상 조직은 확산이 잘 됩니다. 잘 퍼진다는 소리죠. 예, 잘 퍼집니다. 그래서 신호가 없습니다. 까맣습니다. 하지만 어브노멀 티슈, 비정상적인 조직은 확산이 잘 안 됩니다. 한마디로 정체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물이 고여 있어요. 물이 잘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라 고여 있어요. 이게 고인 것은 확산이 잘 안 되겠죠. 하지만 원활하게 잘 흐르는 것들은 확산이 잘 된다고 말하죠. 그래 보면 확산이 잘 되고 있는 것들은, 예,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체되어 있는, 이게 고여 있어요. 물이 한마디로. 자, 이게 물이 고이는 것은 고신호로 보인답니다. 그래서 디퓨전은 고신호인 확산이 잘 안 되는 것을 본다. 왜냐하면 이 혈관이 막혔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혈액 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강하게 신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디퓨전은 물 분자의 확산 정도가 달라지는데, 자, 변변 조직에서는 확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호가 강하고, 예, 반대로 이 겉보기 확산 개수라는 게 있어요. ADC 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변변 조직이 신호 약합니다. 반대로 보입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퓨전은 실제로 병변이 있는 조직은 이게 고신호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ADC 겉보기 모습 봤더니 병변이 같은 자리죠. 어둡게 보여요. 그 차이가 뭐냐? 디퓨전은 Z축, X축, Y축의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예, 이 영상을 합해서 디퓨전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예. 근데 이 영상을 다시 반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상 다르게 보이죠. 근데 반전시켰는데 실제로 이 디퓨전에서 고신호로 보였던 것이 어둡게 보여야지 이거 급성이구나, 뇌경색이니까요. 급성 뇌경색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얗게 볼 수 있죠. 반대로 이때는 뭐 급성은 아니죠. 거의 만성이죠. 좀 오래전에 있었던 거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퓨전에서는 고신호의 강도를 보인다 하면 이 겉보기인 ADC 맵에서는 저신호로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디퓨전 보면 강하게 보이죠. 하지만 이 ADC 맵에서는
저신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브레인 쪽에 디퓨전 이미지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자, T2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백질과 해백질의 차이를 뭐라 했죠? 내척수를 볼 게 아니라 백질과 해백질 차이. 당연히 해백질이 백질보다 더 강하게 보입니다. 플레어죠. 백질과 해백질이 뭐라 했죠? 똑같습니다. 순서가. 그래서 얘도 T2인 플레어죠. 디퓨전. 이 영상 보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퍼퓨전 이미지입니다. 이 조형제 사용한다 했죠. 그래서 뭐 이 다른 부분들 쭉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조형제 사용해서 이 칼라 형상을 보여요. 실제로 관리 현상은. 그래서 조형제가 통과하는 시간 동안 신호가 감사하구나. 그 통과 후의 신호는 제자리로 돌아오는구나. 영상은 이렇게 퍼퓨전이기 때문에 이 칼라 형상을 보이는구나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펑셔널 이미지. 바이올로지컬 펑션 이미지를 획득한다고 했는데 보면 BOLD 볼드라죠. 기능 영상. 주로 고자장을 사용해야 된다. 이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펑셔널 MRI 같은 경우는 뇌의 인지 기능이나 활성화 부위를 연구하고 수술 전에 뇌의 중요 기능을 부위 파악하고 뇌졸중의 조기 발견 아니면 뇌 종양의 성장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이죠. 자, 기능 영상은 이 DNA 피질입니다. DNA 피질의 고유한 기능 변화를 보기 위해서 이 DNA 피질을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영상 차이 나죠? 자, 이렇게 영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RS라고 있습니다. S니까 이번엔 스펙트럼이겠죠. 스펙트럼. MRS는 인체의 대상 과정과 생화학적 정보 차이를 보기 위해서 이 스펙트럼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MRI는 수소를 사용한다면 이 강도 차이죠. MRS는 신호의 크기, 분석법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MRS에 대해서는 요즘 많이 시행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얘도 고자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뭐 시행하는 것도 많지만 시행하지 않는 것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MRS는 1.5T 이상의 고자기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높은 자장 균일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MRS에서 스펙트럼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와졸리나 물신호 소고 자장의 균일성, 즉 쉬밍이라고 하죠. 이게 필요하다. MRS에 이용되는 주 원소는 수소인 탄소이다. 수소인 탄소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주요 대사물질 이게 NA나 CN이나 PC 같은 것은 굳이 이렇게 막 암기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런 내용 있다는 것만 그냥 알고 계십시오. 그냥. 그 MRS 보면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표시한다 했죠. 그래서 여기 부위에 한 부위, 이 부위를 스펙트럼으로 분석한 것을 MRS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MRS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